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저는 지난주 부산에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시승했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태어난 차, 하지만 동시에 큰 구설수에 휘말렸던 차. 그런데 이 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갔던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케이. 어휴 씨, 악셀에 발만 얹었는데 휠 스핀이야. 자,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자, 그리고 지금 옆에 누구시죠? 저는 카장TV의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재림 씨하고는 참 알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듯이 처음 출발하고 나서 한 300~400m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때가 몸이 익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출발할 때 느낌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하자면은, 와, 처음 출발할 때 토크가 되게 세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발진 가속이 좋은데 나쁜 의미로는 앞바퀴가 그립을 잃기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좋고 싫고가 어느 정도 교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땅을 밟고 가는 느낌이 완전히 바닥을 비단결처럼 가는 그런 구름질감은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5, 45씩 20 타이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묵직하게 깔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와인딩인데 도는데 그립감이 좋네요. 그러네요. 응. 그래서 회두성도 좋고 어느 한쪽에 무게가 축 처져 있는 느낌이 없는 건 좋아요. 차가 다루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 아주 푹신한 쪽은 아니고 되게 탄탄한데 거칠지 않은.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게 지금 타이어 안에 그 공진 방지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면의 질감이 올라와도 그게 타이어 안에서 울림 소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차가 되게 차분하고 고급지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 CMA 플랫폼 같이 쓰는 차, 네. 볼보 XC40 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있어. 원래 오리진이 지리차잖아요. 지리차 중에서는 되게 고급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중국 사람들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차에 대해서 경험들이 옛날부터 축적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차를 판정하는 기준이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핸들링 같은 것보다 얼마나 승차감이 부드럽고 조용하냐,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관여 고객일수록. 그럴 때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NVH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잘 적용돼 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연구 총책임자분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차에 대해서 NVH가 상당히 자신 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거기에 더했단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차는 이건 뭐 전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소렌토나 네. 산타페하고 비교한다 했을 때 산타페는 조금 더 유틸리티카의 느낌이 있고 스페이스를 강조하는, 그래서 되게 탄탄하면서 공간이 넓어요. 예. 그런데 소렌토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 다이나믹하고 하지만 조금 더 어반 쪽에서 좀 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차가 데드니스가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냄새가 난다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이게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앞바퀴 굴림 기반 차량 그러면 사실 무게가 앞에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앞이 뻣뻣하든지 아니면 앞이 이렇게 묻히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런 회두성에서의 어색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앞에 있는 엔진이 어디 가진 않았겠지만 앞에서 살짝 뒤쪽으로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서 전기 모터가 이 차는 되게 큰일 하는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는 아래쪽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배터리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의 배분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 휠 베이스 가운데 쪽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보면은 그런 앞바퀴 쪽에 무게가 쏠린 차들은 앞이 텅 하고 넘고 뒤가 출렁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넘기 전에 이렇게 네. 엉덩이 힘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5대5인 전기차나 후륜구동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뒤 서스펜션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 차이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뒤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레이트의 차이도 적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분배가 이 차의 핸들링이나 라이드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이아웃이나 뼈다구는 잘 만들었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얘기했던 거에 반복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만족할 수준. 만족할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대 1.6 터보 하이브리드하고 이 1.5 터보 하이브리드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현대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주고 네. 모터가 보조예요. 그래서 엔진이 주로 출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터 출력이 이제 60마력, 70마력 정도잖아요. 예, 예. 근데 얘는 모터 출력이 130마력이 넘어요. 절반이 넘죠. 네. 모터 힘이 더 센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보면 현대차는 6단 변속기 쓰는데 얘는 3단을 쓰잖아요. 3단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출발을 모터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토크를 갖고 이 직류 모터는 0rpm부터 최대 토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쭉쭉 밀면 굳이 기어를 잘게 쪼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터가 조금 한계에 다다를 것 같으면 엔진이 와서 들러붙고 네. 힘도 더해주고 영역도 넓혀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모터가 메인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일단 오르막을 갈 때도 엔진이 켜져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예상을 굳이 안 해도 돼. 모터만 가지고도 잘 올라가. 그러니까 배터리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얼마나 얘가 잘 유지하느냐. 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파워의 문제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파워가 부족해서 그렇지. 엔진이 개입을 하는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치 전기차처럼 일상 영역에서는 이 차를 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엔진이 켜졌거든요. 예. 근데 엔진이 켜져도 엔진이 도는 그 뭐 진동? 엔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엔진이 작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엔진이 되게 고출력 엔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출력이 낮은 엔진은 스트레스도 적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도는 게 거칠지 않아. 예. 그러니까 얘는 모터가 더 많은 일 하니까. 그래서 엔진이 돌아도 위화감은 적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동화로 가는데 처음에는 엔진 100%, 그러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면 엔진이 95%, 그러다 풀 하이브리드가 되면 뭐 엔진이 한 70%, 그러다 PHEV 되면 엔진이 60%, 그러다가 얘나 그 이텍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네. 걔 같은 경우는 모터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엔진이 한 30%. 근데 그러다 전기차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EREV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그 출발할 때 느낌처럼 얘가 이제 어떤 좀 아쉬운 점이 있냐면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악셀 놨어요. 네. 여기다가 악셀을 탁 얹으면 얘가 딱 나갈 때 툭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툭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모터가 바로 개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가 이제 0rpm부터 최대 토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전력을 주지 않으면은 토크가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모터의 토크 컨트롤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재림 씨 운전할 때 그 다리 이음매 통과할 때 예. 이음매가 젖어 있는데 통과하니까는 바로 휠스핀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휠스핀 한참 한 다음에 떵 하고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크가 그때 휙 하고 이게 휠스핀 나는 걸 느꼈으면 얼른 토크를 빼던가 아니면은 ESC가 브레이크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섬세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기본 레이아웃은 좋은데 좀 더 익혀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75km인데 한번 쭉 밟아볼게요. 보셨나요? 가속하는데 머리가 오히려 앞으로 숙었어요. 느려. 이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차가 3단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75km 정도로 크루징을 할 때는 3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가속을 해요. 그러면 기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엔진도 힘을 더 씁니다. 모터와 엔진이 힘을 합치는데 기어비까지 내려오니까 힘이 토크가 몇 곱절 늘어납니다. 그러면 클러치를 붙여서 차를 부드럽게 가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상한 가속 특성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꽉 밟는 것보다 이렇게 지그시 밟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건 되게 잘해. 그러니까 제일 기분 좋을 때야. 이게 되게 풍성한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빡 때리는 느낌은 없는 거지. 때려봐야 안 때려지거든. 근데 지금 110km에서 악셀, 풀악셀 했는데 이게 아까 75km에서 했을 때보다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3단 기어 얹어져서 그때 엔진하고 모터가 앵겨 돌 때 기어비 매칭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75쪽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블랙홀 같은 쪽인 거예요. 스위스 팟이 여러 개 있는 차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은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한결 같은 거는 이제 지그시 가속할 땐 한결 같아요. 그런데 풀 가속을 할 때는 그때 달라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줄여서 60km에서 한번 밟아볼게요. 시속 60km에서 급가속을 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안 가. 지금 밟으니까 오히려 이랬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90km에서 한번 해볼게요. 90km에서 조금 안 가다가 빨리 가.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풀로 돌기 시작했잖아. 아까 아래쪽 RPM에서는 기어비 때문에 엔진이 RPM이 많이 충분히 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도움이 안 돼, 별로. 그러니까 이제 기어비가 촘촘하지 않은 게 사실은 뭐 이론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설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잘 몰라. 근데 이거는 필드에서 테스트하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긋하게 밟으면 더 빨리 나가요. 지금 악셀 2cm 밟았거든? 근데 풀로 밟으면 안 가. 왜냐면 그때는 얘가 엔진아 너 나와서 지금 큰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 RPM에서는 난 그만큼 일 못한다 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풀로 밟으면 안 가. 근데 파샬로 밟으면 더 잘 가. 그죠?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는 인간 감성에서 볼 때는 인간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건 뭐 내가 너무 넘겨짚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지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노하우가 쌓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칭까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르노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제품을 내놓지 않아야 되는 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용납 못해요. 왜냐면 이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게 자기네 회사한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였는지는 누구보다도 지들이 잘 알아. 그런데 거기에 내놓는 첫 번째 모델이 저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건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미디어 입장에서 걔는 또 쳐다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근데 이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정권자가 쪼면 개발자들은 아까 우리 한참 그 얘기했던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쓸지를 정하는 게 PM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럴 때 PM이 매니지먼트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PT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PT를 할 때 저한테 주어진 예산 이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차가 조금 더 GD의 색깔 이상의 우리 르노 코리아의 색깔이 더 완벽하게 입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오픈 R 이 인포테인먼트 아키텍처, 그래서 스크린이 12.3 곱하기 3 이거가 봤을 때는 기본 HMI가 르노 거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지리 거라는 거. 근데 아까 그 분하고 우리 그냥 스몰 토크 하듯이 얘기했는데 뭐 솔직히 르노 거가 구리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 솔직히. 아니 그런 얘기를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구린 거였으면 얘를 지리 걸 쓰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든가 앞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런 걸 또 이렇게 그냥 대충 해놓고 그 구린데 우린 어차피 이쪽으로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아직 얘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OTA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줬어. 왜? 내가 너무 흥분했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은 우린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에다가 그렇죠. 르노 삼성 자동차에다가 로장주 엠블렘을 써보기 시작했다가 르노 코리아가 됐어. 그런 다음에 지분까지 이번에 바뀌었어. 그랬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잖아. 그럼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야지. 그냥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애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르노 코리아한테는 솔직히 앞으로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현기차가 너무 잘해. 소주가 생각납니다. 맞아요. 우리 밤에 소주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른 대답을 들어서 놀란 게 있는데, 네. 이 누구 오토 있잖아요. 이게 볼보나 폴스타처럼 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위에다가 그냥 얹힌 게 아니었어.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응.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오픈 소스 아키텍처에다가 그냥 앱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지리 OS, 그러니까 운영 체계에 맞게 이 누구 오토 시스템을 다 프로그램을 다 변형을 해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포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볼보나 르노, 그동안의 르노 다른 차들, 그리고 폴스타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다가 이거 누구 오토를 그냥 얹은 거예요. 네. 그런데 벤츠, BMW가 그렇지. T맵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하는 거가 시스템을 포팅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그 로컬 내비게이션을 써야지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지배적인 서드파티 내비게이션 앱이 뭐냐 했을 때 그게 T맵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얻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얻는 방식은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볼보처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 OS에 인포테인먼트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자기네 OS예요. 저 오늘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 이제 아까 그 이동희 칼럼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친구 안 맞고. 그리고 이제 화면 속도 얘기는 딴 거야. 근데 그 화면 보는 뷰 바꾸는 거, 예. 뭐 노스업, 헤딩업, 3D 이런 거 바꾸는 거, 네네네.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안 맞는 거는 그거는 좀 둘이 얘기 잘해야 될 거인 게, 얘는 지금 마치 스마트폰처럼 네. GPS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이로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이로하고 휠 스피드 센서 기반으로 하는 차량의 스피드 시그널 하고 내비게이션이 쓰는 GPS 기반의 스피드 센서 시그널이 다를 때 어느 쪽을 기반으로 맞춰줄 건지를 데이터 세트를 통일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놔둔 거야. 그럼 이러면 그 다음 단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카메라 때 뭐 속도 제어를 해준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속도 평균 내서 할 거야? 그러네. 구간 단속에서도 그러면 또 그치. 오류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인테그레이션 레벨이 높지 않아요. 이거는 좀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좀 흥분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갖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하고 에이다스 펑션이 합쳐지면서 정말 똑똑해지는 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여기에서는 수입차들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T맵을 달고 나오는 수입차 이젠 적지 않아요. 하지만 구간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에서 자기가 속도를 제어하거나 경고를 잘해주는 이러한 똑똑한 차들은 수입차에선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르노 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작품인 이 그랑콜레오스가 그 부분에서 수입차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와, 이거 오픈할 제3 스크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도 어른거리죠. 이게 지금 가운데 3분의 1만 또렷하게 보여요. 아, 오마이갓.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뒤로 많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뒤에 앉은 애한테 뒤통수 한 대 맞고 다시 와야 돼요. 아유, 참. 원래는 촬영했던 엔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촬영 분량도 한 10시간 가까이 됐을걸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버렸습니다. 왜냐면 제 오늘의 시승기는 디테일에서 할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과 이 차의 지금 현재 수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노 코리아에게 오로라 프로젝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르노 코리아, 르노 삼성, 삼성자동차의 오랜 팬들에게는 얼마나 기다렸던 모델입니까? 처음 시승을 시작했을 때 놀랐습니다. 와, 이거 볼보 CMA 플랫폼을 쓴 차보다 느낌이 더 좋다. 동급에는 경쟁자가 없다. 정말 묵직하게 깔려가는 그 고급진 느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매끄러운 가동 질감, 이것도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데 급가속을 할 때 멈칫거리는 순간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해 봅니다. 이거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 T맵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차량의 에이다스하고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르노 코리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성도 질문에서 그다지 또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빨리 통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르노 코리아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는 정말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형 SUV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조금만 더 완성도를 갖는다면
소렌토, 산타페 정말 긴장해야 될 겁니다. 빨리 일하세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